이제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이 연애운명 368화 9월 16일 어제죠? 네, 올라왔어요. 금음달이라는 부제로 올라왔어요. 근데 금음달이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고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 부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어떤 의도로 쓰신지는 아무도 모르지 사실. 근데 독자들이 개개인마다 왜 썼는지 이렇게 추측하면서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한 이 금음달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68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부제가 금음달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신이 이제 민지 신으로 나와요. 근데 민지가 이제 우리한테 자기에 대한 해명을 하죠. 이게 자기 보호 반응? 자기는 해명하려고, 내 잘못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애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민지가, 난 중학교 때 자림이한테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근데 그게 고등학교로 이어져 오면서 나한테 눈치를 주고 애들이 조금 나를 좀 따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민지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근데 이제 우리는 민지의 말을 듣고 헐 진짜라고 굉장히 놀라죠. 몰랐던 사실이니까 민지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면도 보면 저는 뭘 느꼈는데, 뭐 이렇게 민지가 말을 하거든요. 뭐 눈치 줬다,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참다가 오아람이랑 조별 수행 평가 할 때 걔가 참여할 생각이 없어서 화냈는데 근데 애들이 다 내 편을 아니고 걔 편을 들어주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내가 자림이한테 잘못했던 이유가 여기까지 옮겨온 거다, 영향이 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림이 그렇게 뒤끝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해설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반응한 걸 보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는 굉장히 의리가 있고 뭔가 한쪽 말만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민지의 말만 듣고 자림이가 뒤끝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도 가보면 자림이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뒤끝 있구나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줘요. 이게 민지가 앞에 있으니까 민지를 위로해 주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던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인 게, 연애혁명에서 기억나는 인물이 지니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니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니랑 똑같은 행동을 해서 우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어요, 우리가. 근데 나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쪽의 말만 듣고 믿고 있어요. 자림이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뒤끝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가 왜 이런지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아직도 경호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직도 경호를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이 갈 수 있냐면, 우리가 경호를 아직도 좋아해. 근데 경호가 자림이를 좋아하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림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림이가 뭔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살짝 자림이가 원망스러워.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림이를 좋아해버리니까 자림이가 뭔 잘못을 한 게 아닌데 그게 약간 원망스러워.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지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한탄 신세를 했잖아. 뭐 자림이가 그렇게 애들끼리 뭐 해가지고 눈치를 줬고 뭘 했고. 근데 평소에 우리였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민지가 하는 말이 맞기를 속으로 약간 바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감정적인 거가 이성적인 거를 좀 뛰어넘을 때 이런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민지가 하는 말이 사실이었으면 해요. 그래야 자림이를 좀 원망하는 이유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뭐 평상시에 자림이가 우리한테 뭐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민지가 한 말이 사실이었으면 한다면 자림이가 원망하는 이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즉 이 장면을 어떻게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민지의 편을 좀 들 수 있고 자림이를 조금 원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실리고. 근데 이 장면들을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냐, 경호가 자림이를 점점 더 좋아하는 그런 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경호의 마음은 전교에 곧 퍼질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전교에 퍼졌을 때 당연히 김우리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고 눈으로도 보일 거야. 왜냐면 우리는 경호가 자리미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리미를 원망하는 인물로 그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는 이 장면 하나로 그렇게까지 그렸어요. 예를 들어 뭐 설명을 해볼까? 이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하는데 라는 소문이 퍼졌어. 그러면 얘가 이제 눈으로 보니까 자기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하는 게 뻔히 알고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뭐 왕자림 편을 드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이게 좀 더 상세한 장면들이 더 나오면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민지의 만행이 나중에는 당연히 알려지겠죠.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반응이 알려지기 전에 그 직전 장면들은 민지를 좀 더 옹호해주고 민지 편을 들고 자리미를 좀 원망하고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우리는 경우를 아직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차차 한번 봐보죠. 어쨌든 이 장면을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다음 씬은 그 자리미 씬으로 나와요. 자리미가 이렇게 집에서 인강을 보는 장면인데 여기서 굉장히 후회를 하는 장면들로 계속 그려져요. 내가 왜 그 전에 주영이가 이렇게 싫어했던 것들을 잘 못 지켜줬을까, 주영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왜 그거를 내가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리미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직접 다가가야 되는 건가? 더 잡아봐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고민이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손을 뻗었다가 이 손을 뿌리치고 주영이가 더 멀어질까봐, 거절 당하면 더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선택을 못 내리고 있는 장면인데,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답답했어요. 왜냐면 주영이는 자리미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실패할 각오도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리미한테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했고 계속해서 공을 들였어, 주영이는. 근데 자리미는 실패할 확률을 먼저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리미가 지금 이렇게 막 망설이는 그게 조금 답답했어요. 근데 막 이거는 성격 차이라서 자리미한테 뭐 그렇게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 안타깝다. 주영이는 자리미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자리미는 이걸 망설인다. 잘 안 될까봐. 네, 이게 좀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난 너에 대해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지? 내가 뭘 하든 다 좋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 되게 저는 좀 되게 뭔가 슬펐거든요, 이 멘트가. 근데 싫어하는 거는 생각이 나. 주영이가 뭘 하면 싫어했던 건지. 그래서 이제 자리미가 그거를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공책에 하나씩 써내려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변 남자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야.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이경호가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방금 했던 짓이 공주영을 더 그렇게 만드는 거다.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니까 내가 공주영이랑 헤어졌는데도 이렇게 구진수가 다가와서 뭐 이렇게 이름 알려주고 폰 번호 교환, 뭐 인스타 뭐 하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딱 거절하지 못하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행동했잖아. 왜냐면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림 입장에서. 내가 아니니까, 내가 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게 그냥 원래 자리미의 그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주영이는 이게 싫었어. 그냥 날 좀 생각해줬다면 그런 걸 애초에 컷해야 하는데 근데 자리미는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내가 그냥 친구라는데 나 얘랑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맨날 이랬잖아. 근데 그게 이제 주영이랑 헤어지고도 또 그러고 있잖아. 그니까 경우가 여기서 네 방금 같은 짓이 공주영 더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자리미도 이 멘트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주영이가 싫어하는 그 행동을 주영이랑 헤어지고도 또 그러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자리미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주영이를 만나러 도서관을 가고 주영이에게 나 도시락 싸왔는데 나랑 밥 같이 먹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죠. 자리미가 이런 적이 없었잖아, 거의. 근데 자리미도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결국 둘이 같이 밥을 먹는 장면까지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영이가 자리미를 정리한 게 아니다, 참는 거다. 옛날처럼 돌아가기 싫어서 그냥 참는 것 뿐이지 뭐 자리미를 막 정리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딱 봐도 정리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그냥 딱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렇게 주영이가 샌드위치를 먹는데 자리미가 여기서 대사를 내뱉는단 말이죠. 그동안 맛대가리 없는 거 참고 먹어주느라 고생 많았다.
너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주영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거를 뭔가 반성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영이에게 전달을 해. 그러니까 주영이가 먹다 말고 갑자기 좀 생각이 뭔가 빠진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급하게 먹어. 그리고 나서 잘 먹었어 가볼게 라고 하죠. 이게 주영이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냐면 흔들렸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영이가 자리미를 절대 포기한 게 아니고 절대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참는 것 뿐이야. 예전처럼 돌아가봤자 자리미에게 걸맞는 그런 남자친구가 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참는 것 뿐인데 자꾸 자리미가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뭔가 너한테 반성해 너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하게 먹는 장면 그리고 나 이제 가볼게 라고 하는 게 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야. 내가 자리미를 다시 잡을까봐 다시 흔들리고 그런 다짐들이 깨질까봐 그래서 파게 먹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그런 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주영이가 자리미를 포기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내가 이제 자리미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그런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영이가 이렇게 가니까 자리미가 굉장히 다급해하면서 주영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져요.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368화 금음달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부제가 금음달이 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건지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초승달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게 시작을 해서 보름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금음달이에요. 그냥 거의 끝자락으로 온 거야 지금 이 관계가. 그렇게 해서 금음달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뒷받침할 주장이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문라이트라는 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화가 하필 주영이랑 자림이랑 막 싸웠는데 자림이가 붙잡는 그런 장면들이 실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둘이 화해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름달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달로 지금 이 둘의 관계를 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둘의 사랑이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둘 다 이렇게 서로 많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달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금음달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거의 이 관계가 거의 끝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뭔가 헤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왔다. 그래서 금음달이라고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368화 금음달 부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그리고 자리미와 주영이의 그런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369화 그걸로 리뷰를 또 하러 오겠고요. 저 레드진생이었습니다.